지가 뭘 잘했다고 우리 남편한테 백수 타령이야?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 이 개 같은 인간아, 그 입 오늘 내가 확 닫아줄게. 야야야, 그니까 네가 아직도 그런 셔츠를 입고 다닌다는 거잖아. 야, 이거 봐. 진짜 면이 다 해졌네. 허허. 송태곤이 웃으며 남편의 팔을 툭툭 친다. 테이블 여기저기서 술잔이 부딪힌다. 부인은 건물주라며. 그럼 넌 뭐야, 집돌이냐? 밥은 네가 하고 청소도 네가 해. 백수도 요즘은 앱으로 일하는데 너무 심한 거 아냐? 한 명이 말했지만 말꼬리는 묻혀버렸다. 송태곤이 말을 이어간다. 야, 난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부인이 대체 왜 너를 데리고 사는 거냐? 솔직히 말해봐. 부인이 착해서 그냥 봉사하는 거지. 복소. 그 말을 듣던 남편은 웃지도 않았다. 그저 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다. 조용히 옷깃을 고쳐잡는 손끝이 딱 한 번 떨렸다. 이걸 들으시면 좀 충격 받으실 수도 있어요. 늦은 밤 카톡으로 받은 음성 파일.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 쟤는 진짜 말라비틀어진 자존심 하나로 사는 거지. 우리 회사 신입만도 못해. 아, 진짜. 나는 그런 인간 보면 좀 불쌍해. 아내는 묵묵히 듣는다. 다 듣고 나서 한번 조용히 숨을 내쉰다. 웃기고 자빠졌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긴다. 내 남편 무시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우리 아들까지 건드리는 거지. 좋아. 나 이제 안 참는다. 화면을 쓱 넘겨 웹사이트 하나를 연다. 스타임전자 주식회사. 대표 송태곤. 그리고 그 밑에 뜬 이름 하나. 김세준 신입사원 기획팀. 아내의 시선이 잠시 멈춘다. 눈을 뜨고 있던 한쪽 눈썹이 아주 살짝 올라간다. 그래. 우리 남편 무시하고 우리 아들 괴롭히고 네가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았지? 이제는 내가 보여줄 차례야. 어떤 게 진짜 값비싼 실수였는지 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더라? 우리 아들이 네 회사에 있다더라. 그런데도 넌 감히 그 아이를 그렇게까지 짓밟았냐? 세준이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언니. 밤늦게 걸려온 전화 한 통. 남편 쪽 동창 아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니, 그냥 신입사원 스트레스라면 모른 척 했을 텐데. 그게 아니더라고. 누가 봐도 괴롭힘이야. 특히 사장이 그 송태곤 있잖아, 걔가 대놓고 애를 갈궈. 아내는 말이 없었다. 대신 노트북을 켠다. 스타임전자 내부 익명 게시판. 검색어 기획팀 김세준. 나온 글들. 요즘 기획팀 신입 하나 사장 눈에 들었나 봐요. 맨날 혼나고 서류 다시 쓰라고 던지고 회의 때 망신 주고. 어제는 팀장 앞에서 대놓고 네 아버지 교육 제대로 못 시켰나 보네 소리 들음. 아, 진짜 안쓰럽다. 사장이랑 눈 마주쳤다고 소리 지르는 거 실화냐? 그 사람 어디서 그런 인간성 배웠냐? 다음 날 아침 세준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눈밑이 퀭했고 셔츠에 다림질도 안 되어 있었다. 아들. 아내가 조용히 부른다. 응. 세준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한다. 그 미소가 아내는 더 아팠다. 회사 어때? 괜찮아. 그 사장 송태곤이라며. 어떻게 알았어? 세준의 표정이 굳는다. 그 인간 내 아빠도 그렇게 무시했던 놈이야. 그래도 나 버티고 싶어. 엄마 아빠 힘 안 빌리고 나 혼자 해보고 싶었어. 아니, 그게 잘못은 아니야. 근데 그 인간이 건드리면 안 될 걸 건드렸다는 건 확실히 알려줘야지. 야, 김세준, 이게 보고서야. 쓰레기지. 니네 집안 교육이 그 모양이냐? 아니, 내 아버지도 백수라더니 피는 못 속이네. 오전 10시. 기획팀 전원 회의 중.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 신입사원 김세준 자리에 앉아 프리젠테이션 준비 중. 그 순간 사장 송태곤 입장. 아, 세준 씨가 오늘 발표자예요? 기대되네.
비웃음 섞인 목소리. 10분 후 세준의 PT 중간 사장이 서류를 책상 위에 탁 던진다. 이게 지금 기획안이라고 쓴 거야? 아니,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걸로 계약 따겠다는 생각은 누가 한 거냐? 니네 집안 교육이 이 모양이라 그랬나? 사무실 싸늘한 침묵. 팀원들 고개 숙인다. 세준은 아무 말도 못한다. 사장은 더 가까이 다가가 서류를 세준 가슴팍에 던지며 말한다. 야, 이거 들고 당장 나가서 다시 써. 우리 회사 얼굴에 먹칠할 거면 그냥 나가. 내 아버지도 백수라며. 피는 못 속인다더니 너 보니까 알겠네. 죄송합니다. 그날 저녁 세준은 집에 돌아와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문도 잠그지 않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그림자 속 아들은 그대로 누워 있었다. 봤어. 아내가 조용히 말한다. 뭐? 사장이 내 앞에서 한 말. 내 아버지까지 들먹인 거 내가 다 봤어. 세준은 천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린다. 엄마, 나 그만두면 안 돼. 아니. 근데 나 진짜 힘들어. 알아. 근데 이제부터는 엄마가 처리할 거야. 그 인간 사람을 건드린 게 아니야. 내 가족을 짓밟았어.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지. 아내는 밤 10시에 노트북을 켰다. 메일함을 연다. VIP 투자자 모임, 스타임전자 투자 요청서, 그리고 첨부된 기업 경영진 구조 문서. 그녀의 눈에 한 줄이 박힌다. 스타임전자 대주주 송태곤 31.7%, 외부 지분 68.3%. 그녀는 입가를 살짝 올렸다. 내가 언제 이런 판 깔릴 줄 알고 이름도 안 밝히고 들어갔을까. 그 인간 꽤 구멍 많더라. 지는 잘났다고 떠벌리는데 난 벌써 약점 3개 찾았거든. 언니, 요즘 뭐 하세요? 오랜만에 통화한 친구어. 그녀는 예전부터 정보 하나는 끝내주는 인물. 전직 회계팀 출신에 지금은 자산관리사. 아내는 가볍게 물었다. 혹시 스타임전자 그쪽 재무 쪽 연결되냐? 송태곤 회사? 응. 언니가 그걸 왜? 우리 아들 거기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어. 말만 해. 내가 내부 자료 싹 뽑아볼게. 이틀 후 카페 구석 테이블. 친구어가 USB를 꺼내 건넨다. 여기다 있어. 재무제표, 대외비 계약서 정황. 그리고 이건 봉투 하나. 그 안엔 사진 몇 장. 송태곤 강남 고급 사우나에서 여직원과 단둘이 나오는 장면. 시간 근무일 평일 오후 3시 40분. 드레스코드 사장실 단독 외출 기록 있음. 아무리 봐도 이건 그냥 회식이나 미팅은 아니다. 그리고 이 서류, 실거래가랑 보고가 다르더라. 세무조사 한 번만 걸려도 터진다. 아내는 봉투를 닫았다. 입술이 얇게 다물어졌다. 우리 아들이 당한 구려? 이제부터 이 사진 한 장으로 이 인간 인생이 굴러간다. 그날 밤 아내는 USB를 노트북에 꽂는다. 화면엔 수십 개의 폴더. 계약 불이행 기록, 원가 조작 정황, 그리고 임직원 사적 유용 의심 폴더. 그녀는 직접 투자 네트워크 방에 메시지를 남긴다. 스타임전자 재무 검토 완료. 대표 리스크 존재. IR 피드백 요청. 몇 분 뒤 한 VC 대표가 답장을 남긴다. 이 회사 우리도 투자 검토했는데 대표 이미지 영 별로야. 자료 공유 부탁. 이제부터는 숫자가 그 인간을 죽인다. 낱말 안 해. 보고 판단하게 만들어. 그래야 더 확실히 무너지니까. 야, 요즘 이상하지 않냐? 우리 투자건 왜 죄다 미뤄지는 거야? 누가 뒤에서 흔드는 거냐고?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투자 유치 미팅. 스타임전자 측에서 자랑하던 프리마이너스 A라운드 거의 확정이라는 말도 이젠 이메일로 검토 보류라는 말만 날아온다.
사장은 짜증스럽게 책상을 내리친다. 투자총괄 이사 박 실장을 불러앉힌다. 박 실장, 뭐야 도대체. 이 VC들 갑자기 왜 다 입 다물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부 문서 중 일부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말이. 뭐? 누가? 그 시각 아내는 또 다른 카톡방에 파일을 보낸다. 스타임전자 계약 불일 직원 정리원과 누락 추정 자료 윤리 리스크. 파일이 공유되자마자 VC 내부에서 웅성임이 번진다. VC 파트너일 이 자료 진짜예요? 이 사장 완전 양아치인데? VC 파트너이 이런 대표가 만든 기획안 못 믿겠다. 내부 회의하죠. 다음 날 송태곤은 미팅을 위해 호텔 라운지로 들어섰지만 약속했던 투자자 측 파트너는 연락 두절. 한참 뒤 문자 한 통. 송 대표님, 이번 건은 내부적으로 철회 결정 났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누가 뒤에서 날 흔드는 거야? 며칠 뒤 회사 앞에 익숙한 얼굴 하나가 나타난다. 아내. 조용히 스타벅스 커피 2잔을 들고 회사 정문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린다. 기획팀 대리 박지훈. 아들 세준과 가장 가까운 직원. 안녕하세요. 혹시 박지훈 씨 맞으시죠? 네. 저 누구시죠? 김세준이 엄마입니다. 아, 네. 이거 커피예요. 우리 아들이 요즘 덕분에 많이 버티고 있어요. 박 대리는 당황한 채로 고개를 숙인다. 그 순간 아내는 작은 USB 하나를 건넨다. 혹시 이거 사장님께 전달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쪽한테 좀 필요한 자료예요. 박 대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받는다. USB 라벨에는 이렇게 써 있다. 회계 투명성 검토 리스크 요약. 나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건 그냥 당신 회사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려. 다 너 때문이야. 이 자식아, 내가 들어온 뒤로 회사 꼬이기 시작했어. 내 엄마도 그딴 식으로 뒤에서 기어다니는 거 아니야? 사무실 회의실. 기획팀 전원 출근한 아침 9시 30분. 분위기가 싸하다. 사장이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고 손엔 커피가 아닌 술 냄새가 배어있다. 김세준. 네, 대표님. 너 이 파일 너 혼자 만든 거야? 네. 직접 작성했습니다. 사장은 종이를 탁 책상에 던진다. 이게 지금 우리가 쓰자고 한 기획이야? 어휴, 이따위 자료로 지금 우리가 무슨 투자를 받겠냐? 내가 들어온 뒤로 회사 꼬이기 시작했어, 알아. 세준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 동료들 시선이 하나둘 피한다. 사장은 의도적으로 더 세게 몰아붙인다. 너 니네 집안이 참 이상해. 내 아버진 백수에 내 엄만 뭐 뒤에서 설치고 다닌다며.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는다. 뭐라고요? 세준이 처음으로 고개를 든다. 내 엄마가 뭘 했다고요? 사장은 피식 웃는다. 아, 몰랐나 보네. 너희 엄마 요즘 내 주변에서 서성거려. 내가 아주 똑똑히 지켜보고 있거든. 세준은 그대로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간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에 있던 펜만 책상 위에 툭 떨어뜨린다. 그날 저녁 아내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있다. 남편과 아들은 침묵한 채 밥을 먹는다. 오늘 송태곤이 나에 대해 뭐라고 했대? 아내가 먼저 입을 연다. 세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가 뒤에서 뭐 한다고 그런 말 했어. 아내는 밥을 한 숟갈 떠먹고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그래, 이젠 그 인간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 아주 작정하고 가야겠네. 그날 밤 아내는 변호사 사무실에 메일을 보낸다. 제목 스타임전자 대표 윤리 위반 및 재무 리스크 관련 검토 요청. 첨부 파일 직원 폭언 증언 사진 증거 투자 보류 사례 3건. 오늘부터 이 회사는 내 손바닥 위에 있다. 그 인간, 내가 언제 어떻게 쥐어짜든 상관없는 상태야. 새벽 2시 강남 고급 아파트.
아내의 서재 불빛이 꺼지지 않는다. 노트북 3대, 전화기 2대. 그녀는 실명 없이 활동하는 가명 계정으로 VC 투자 네트워크에 경고문을 띄운다. 스타임전자 IR 대응 중 도덕적 리스크 발생. 재무불일치 대표은행 문제 계약 불이행 정황 있음. 해당 메시지는 15개의 중견 VC 및 투자 에이전시에 동시에 공유된다. 그리고 3시간 후 VC 어사 임원 스타임 IR 철회합니다. 이미지 안 좋아요. VC 비사 담당자 이거 리스크 크네요. 당분간 보류하죠. 그와 동시에 아내는 또 다른 창을 연다. 경기경제저널 제보센터. 기자에게 다음의 메일을 보낸다. 제목 기업 내부 폭언 직원 인권 침해 제보. 내용. 대표가 직원에게 가족 비하 발언. 인격 모독. 신입사원에게 내 아버지도 백수라 말함. 직원 증언 녹취 있음. 요청 시 자료 전달 가능. 3일 후 경기경제저널 웹기사 상단. 스타임전자 송태곤 대표, 직원의 아버지도 백수 막말 논란 내부 제보자 더 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기자한테 흘린 거야? 사무실엔 이미 기자 한 명이 서 있었다. 대표님, 지금 언론 인터뷰 요청 드리러 왔습니다. 직원 인권 침해 관련해서요. 송태곤은 눈을 부라린 채 말문을 잇지 못한다. 아니, 그거 오해예요. 그냥 회식 중에 농담처럼 한 녹취 있습니다. 기자는 단호했다. 그날 오후 아내는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닫는다. 전화가 온다. 김 대표님, 스타임전자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분 확보건 관련해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내는 미소 지었다. 기회는 만드는 거지. 지금이 바로 그 인간을 끌어내릴 타이밍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회사 내가 맨손으로 키운 거야. 감히 날 흔들어? 누가 내부에 스파이 있어? 당장 찾아내. 대표실. 송태곤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바닥에 내던진다. 기사 터지고 투자 철회된 이후 내부 직원들 눈빛부터 달라졌다. 이 회사 곧 무너질지도 모른다. 누구도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그 분위기는 분명히 퍼져 있었다. 기획팀. 그 새끼들 중 하나야. 김세준. 걔가 이 모든 시작이었어. 그 시각 기획팀 사무실. 야, 요즘 사장이 미쳤어. 회의 들어가면 표정이 완전 광기야. 오늘은 아예 누구 하나 때릴 뻔했대. 그 말에 세준은 아무 말도 못하고 모니터만 본다. 그의 손엔 USB 하나가 쥐어져 있다. 메모엔 이렇게 적혀 있다. 이건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야. 며칠 전 퇴근길에 자신을 찾아온 한 사람. 김세준의 엄마. 세준아, 엄마가 왜 회사 앞에 있어? 그 인간 너한테 한 말 나 다 들었어. 그녀는 USB 하나를 건넨다. 이 안에 진짜 진실이 들어있어. 회사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 그리고 그날 오후 스타임전자 지분 중 20%를 보유한 주요 외부 투자자 어씨가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그 매수인은 프라임스퀘어 자산운용 김지영 대표. 김지영. 아내의 본명. 이 회사 이제 절반은 내 거야. 아직은 조용히 갈 거야. 그 인간 눈앞에서 천천히 무너지게 만들려면. 지 아버지 닮아서 그런가? 진짜 쓸모가 없다. 김세준, 야, 넌 그냥 회사에 붙어있는 곰팡이야. 내 눈앞에서 꺼져. 대표실로 호출된 세준. 회의실도 아닌 사장이 직접 부른 자리. 들어가자마자 문이 쾅 닫힌다. 앉지 마. 사장이 먼저 말을 끊는다. 네가 뭔데 우리 회사 이미지를 망쳐? 너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투자자들이 다 빠지기 시작했어. 솔직히 말해. 니네 엄마 뭐 했어? 전 모르겠습니다. 그래, 늘 그 말이더라. 지가 뭘 몰라? 지 아버지 닮아서 그 모양이지. 제발 제 가족 그만 언급하세요.
왜? 그게 내 급소니까? 아니, 내가 알기로 네 엄마 지금 뒤에서 회사 돈 노린다며 아주 콩가루 집안이야. 탁. 세준의 손이 흔들린다. 가방을 조용히 내려놓는다. 지금 저한테 모욕하신 거예요. 뭐? 모욕? 회사 내에서 대표가 직원에게 가족 비하한 증거 남아 있고요. 이미 외부에 전달됐을 겁니다. 사장은 멈칫한다. 뭐? 대표님, 그동안 하신 말씀 다 녹음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던 건 기회를 드린 거였어요. 야, 너 지금 협박하냐? 아니요. 그냥 제 자존심 그리고 제 가족 지키려는 겁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로펌 미팅을 마친 뒤 고급 레스토랑의 사정룸에서 이사 중 한 명과 미팅 중이다. 이사진 교체건 다음 달 주총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지분율은 김 대표님 쪽으로 우위 확보됐습니다. 그 인간, 이사회 통보는 언제쯤 하시겠어요? 이사회 곧 알려줄 거예요. 내 가족을 그렇게 모욕했던 인간이 어떤 결말을 맞게. 대표님,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르겠네요. 사람 무시한 대가는 늘 그렇게 오는 거거든요. 스타임전자 본사 이사회장. 평소보다 긴장된 공기. 임원들 표정이 굳어있고 비서진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오늘 이사회 안건이 이상해. 송태곤 해임건 진짜야? 십시정각. 사장이 입장한다. 그러나 예전 같은 위풍은 없다. 눈밑은 퀭하고 양복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 순간 이사회장 문이 딸깍하고 열린다. 그 안으로 아내가 들어선다. 김지영 씨, 여긴 주주도 아닌데 왜? 아, 참 지금은 주주죠. 아시잖아요? 프라임스퀘어 자산운용 대표. 뭐? 대표님 지분 중 일부도 제가 인수했어요. 그러니 이사회의 주도권 이제 저한테 있는 거예요. 임원들 눈이 커진다. 그 누구도 이 여자의 등장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당당히 주총 자료를 꺼내 들었다. 여기 송 대표님 재직 중 일어난 재무 불일치 정리했고요. 직원 폭언 증거, 언론 보도 자료, 그리고 내부 제보자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제 결정만 남았네요. 이 회사에 송태곤 같은 사람이 더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없애야 하는지. 송태곤 대표의 해임건에 대해 찬성 5 반대 1 과반 찬성으로 송 대표 해임안을 통과합니다. 이사회장의 정적이 흘렀다. 송태곤 입술을 깨문 채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다. 아내는 서류를 천천히 정리하며 그를 바라본다. 이게 다 너 때문이지. 너랑 그 자식, 내 남편, 내 아들. 이 회사 무너뜨리려고 짠 거 아니야. 그는 눈을 부릅뜨며 아내를 향해 소리친다. 임원들은 고개를 돌린다. 누구도 그의 편이 아니다. 이 회사가 무너진 게 아니라 당신의 인격이 무너진 거예요. 직원한테 내 아버지가 백수라는 말, 그게 대표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이 자리에 올라가려면요, 사람을 짓밟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해요. 송태곤 말을 잃고 멍하니 선다. 그 순간 비서가 다가와 임직원 공지 전달 문서를 조용히 건넨다. 송태곤 대표 즉시 해임회사 출입 제한 공식 입장 대기. 그의 손에서 힘이 빠진다. 서류가 바닥에 툭 떨어진다. 아내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문 앞에서 단 한마디만 남긴다. 내 남편, 당신이 백수라고 조롱했던 그 사람, 지금 당신보다 훨씬 더 사람답게 살고 있어요. 송태곤 씨,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타임전자 송태곤 전 대표가 직원 폭언 및 재무 관련 의혹으로 지난 001자 이사회에서 해임됐습니다. 속보 스타임전자 송태곤 전격 해임 직원의 가족 비하 발언 녹취 확인. 투자사 집단 이탈 송태곤 대표 도덕성 논란으로 퇴진 압박. 모든 경제 언론사에 동시에 터진 기사.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 송태곤 대표 직원 모욕 발언 녹취. 송태곤은 아침부터 수십 통의 전화를 받는다. 투자사, 거래처, 심지어는 딸에게까지. 아빠, 이게 뭐야? 기사에 나온 말들 진짜야? 내가 직접 다 한 말이라며.
나 학교에서 사람들 눈 못 마주치겠어. 회사 카톡방에선 그의 이름이 사라진다. 대표 프로필은 탈퇴한 사용자로 바뀌고 사무실 벽엔 그의 이름이 새겨졌던 문패가 조용히 제거된다. 진작 이렇게 됐어야 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말 한마디로 무너졌네. 그날 저녁 아내는 조용히 뉴스를 본다. 남편이 과일을 깎아서 내오고 아들은 말없이 옆에 앉는다. 이제 진짜 끝난 거야? 응. 이제 그 사람 이름으로 검색해도 그 사람다운 건 안 나올 거야. 말이라는 게 결국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 우리 가족을 짓밟은 그 입 결국 그 사람 자신을 무너뜨렸네. 아무것도 없더라. 그 인간 이름 하나 빼면 결국은 아무것도 없었어. 해임 이후 2주 후 송태곤 변호사를 붙여 명예훼손, 허위 제보 운운하며 법적 대응 시도. 그러나 돌아온 건 국세청 압수수색 통보서, 과세자료 요청, 스타임전자 대표 시절 법인자금 사적 유용 정황, 세금 누락 가공 계약 이건 사적 접대비 과다 지출, 그가 몰래 숨겨놨던 고급 빌라 매매건, 거래 당사자 실종된 법인명의 회사, 차명 재산 허위 회계 조세 포탈 혐의 정식 입건. 송태곤 씨, 지금 상황이면 실형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증거 조작 흔적도 일부 확인됐고요. 그의 통장은 이미 압류 표시, 신용카드 정지, 부인 명의였던 땅도 별거 과정에서 넘어간 뒤, 그리고 딸에게 연락한다. 아빠 좀 도와줘. 너 이름으로라도 보증 좀. 차단된 번호입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난 잘못한 게 없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 한 기자가 쓴 후속 보도 제목. 송태곤 전 대표 회사 돈 유용 정황 추가 형사 입건 가능성 커져. 댓글. 역시 인성 파탄자였네. 말 한마디로 인생 망한 케이스 또 나왔다. 사이다가 따로 없다. 키읔키읔키읔키읔. 그 입, 그 말, 그 눈빛 전부 남 무시할 때 쓰던 것들인데 이젠 다 자기 무덤이 돼버렸지. 미안하다. 아들아, 그리고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우린 다 무너졌을 거다. 세주는 여전히 회사에 다닌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김 대리님, 이번 안건 부탁드릴게요. 동료들의 시선엔 이제 존중이 있다. 그날 점심시간 세주는 카페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다. 아빠, 나 사실 그때 엄마가 준 USB 안 받을까 고민했었어. 왜? 그걸 쓰면 진짜 아빠가 무시당한 현실을 인정하는 기분이었거든. 그래, 아빠가 너무 조용했지. 근데 그게 겁나서 그랬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참고 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세주는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조용히 잡는다. 아빠, 나는 아빠가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 진짜냐? 응, 엄마가 복수한 건 그 사람보다 아빠가 훨씬 더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거 세상에 알린 거야. 그날 저녁 가족 셋이 거실에 앉아 있다. TV에선 조용히 뉴스가 흘러나온다. 웃는 세준, 미소 짓는 남편. 아내는 조용히 남편 손을 잡는다. 당신은 백수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하루하루 버텨준 사람인 거야. 남편 눈가가 붉어진다. 그리고 말없이 아내의 손을 꼭 잡는다. 회사에서 그 인간 얘기 이제 아무도 안 해. 그냥 잊혀졌어. 스타임전자 복귀 후 2달. 대표 자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맡았고 회사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사내 카페, 동료와 마주 앉은 세준. 야, 진짜 너 덕분에 회사 숨통 트였어. 전 그냥 제 할 일 한 거예요. 그래도 그때 그 용기 쉽지 않았을걸. 그냥 우리 엄마가 더 대단했죠. 언론 보도는 더 이상 송태곤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퇴출됐고 지방 모처에서 집에서만 지내는 처지로 전락. 사람은 말이지 무서워서가 아니라 미워서 입 다물고 참는 거야. 근데 누군가가 먼저 깼을 때 그게 진짜 용기지. 한편 아내는 그날 이후 회사와 관계를 정리했다. 지분은 정리했고 수익은 기부로 전환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 사람 끝까지 계산 제대로 하더라.
그게 진짜 부자지. 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누굴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였어요. 집 앞 벤치에 앉아있던 가족. 세준이 웃는다. 엄마, 우리 그냥 평범하게만 살자. 그래. 우리한텐 그게 제일 큰 복수야. 송태곤, 아유, 요즘은 뒷산만 왔다 갔다 한다더라. 말도 안 섞는다며? 3개월 후. 서울 외곽 모처. 원래는 고급 전원주택 구역이라 불렸던 동네. 그 안에 덩그러니 남은 한 채. 잡초가 무성한 마당. 페인트 벗겨진 담벼락. 그곳에 송태곤이 살고 있다. 임시조치 명령. 계좌 압류 지속. 세금 미납권 고지. 채권자 이건 법적 분쟁 진행 중. 그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없이 마당을 쓸거나 길 잃은 고양이에게 밥을 주며 살아간다.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고 어디에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다. 그와 반대로 아내는 지역대학에서 기업 윤리와 리더십 초청 강연자로 등장. 직원 인권 리더의 언행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녀의 강연이 끝나고 한 기자가 묻는다. 당시 복수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사람은 제 남편을 무시했어요. 가족을 모욕했고 사람을 깔봤죠. 전 그런 사람에게 무너지는 게 뭔지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송태곤은 동네 마트에서 할인 코너 두부 하나를 손에 들고 서 있다. 계산하려다 계좌 잔액 부족 메시지를 보고 두부를 내려놓는다. 안 되네요. 다음 분 계산해 드릴게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두부를 내려놓고 가게 문을 나선다. 장소는 가족들이 자주 모이던 집 거실. 거실 창 너머로 석양이 부드럽게 깔린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인터뷰 형식으로 카메라를 바라본다. 이복수, 단순히 남편 붙들어 맨 X 같은 놈 하나 보내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 조용히 지내느라 입 다물고 살아온 피해자였다고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응시한다. 세상이 다들 말했죠. 무릎 꿇었냐? 전 그런 걸 보여줄 생각 없었어요. 사이다 심장 박는 한 방이 이어진다. 그 대신 그 사람이 무너지게 만든 건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삶이었습니다. 무릎도 필요 없어요. 그것보다 훨씬 잔인하고 훨씬 사람을 부숴버리는 방식이죠. 아내, 짧게 숨 고르고 부드러운 미소로 마무리한다. 우리 가족, 이제 그냥 평범하게 살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겠죠. 그게 저에겐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사건 이후 지방의 한 도서관에서 송태곤이 말없이 복사기를 바라보다 말한다. 나 예전에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던 적도 있었거든요. 옆에 앉아있던 노인 하나가 말한다. 그땐 잘 나갔었나 보지. 근데 지금은 왜 거기 있어? 몰라. 그냥 다 무너졌어. 그 시각 서울 어딘가. 아내는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들고 산책 나온다. 길가에서 우연히 송태곤을 멀리서 마주친다. 그는 아내를 알아보고도 고개를 푹 숙인다. 어깨는 웅크려 있고 손은 떨리고 있다. 아내는 멈추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그 앞을 지나간다. 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그 사람 앞에서 웃었죠. 그날 평소처럼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아내. 책을 읽고 있었는데 멀리서 웬 낯익은 실루엣이 다가온다. 구겨진 셔츠, 흐트러진 머리, 삐뚤빼뚤한 걸음걸이. 한때 잘 나가던 기업 대표, 지금은 이름 석자 남기지 못한 폐인 송태곤. 그는 조용히 몇 걸음 멈췄다. 그러다 고개를 숙이고 아내 앞에 와서 조용히 섰다. 잠시 눈을 마주쳤다. 그러나 말은 없었다. 그저 입술이 바르르 떨릴 뿐, 눈빛엔 비굴함도 자존심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하나. 말을 하려고 하더군요. 무슨 변명을 꺼내려는 표정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내가 웃었죠. 그냥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사람 내 앞에 서 있었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사라졌다. 누군가 말하길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더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매일 혼잣말을 하더래. 거기서도 퇴원한 다음 연락 끊겼다더라. 아내는 조용히 책을 덮는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말한다. 무릎을 꿇었냐고요? 아니요. 무릎은 꿇지도 못했어요. 꿇을 힘도 꿇을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결국 그놈 내 발밑에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